우리나라 최고 장수초는 어디일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100세 이상의 장수인이 많이 사는 장수초는 바로 충북 괴산군이라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가 약 4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장수인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은 절제된 식습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하는 1순위가 단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넘쳐나는 정보 속에 때론 어떤 음식은 효능이 부풀려지기도 하고 또 왜곡되기도 하면서 과연 어떤 게 진짜 좋은 것인지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내 몸에 좋은 음식이 정리가 되고 무병장수를 위해서 무엇을 줄이고 또 신경 써야 할지 쉽게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식은 세계 언론을 통해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을 만큼 충분한 영양과 건강이 숨쉬고 있습니다. 한식이 장수식으로 극찬받는 이유는 다양한 반찬으로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채소를 주재료로 하는 반찬이 많습니다. 또한 서양식은 육류가 메인 요리이지만 한식은 육류를 반찬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적죠. 그리고 발효 음식의 비중이 높고 기름 사용량이 적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중년 이후에 사람들이 흔히 겪는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등 성인병의 심각한 원인은 대부분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한식이 무조건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일 먹는 한식의 단점들도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은 무병장수할 수 있는 한식의 4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대표 건강 채널 KBS 생노병사의 비밀에 져서 한국인 무병장수 밥상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먹는 한식 이렇게 먹으면 무병장수한다. 첫 번째, 소염 다쳐. 소금은 줄이고 식초 섭취는 늘려라. 소금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다. 하지만 과다한 소금 섭취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상에서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국을 끓일 때 소금 대신 다시마, 무, 멸치 등을 넣어 재료 자체에 소금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반 고등어처럼 아예 짠 음식은 물에 푹 담가 소금기를 빼고 먹도록 한다. 조금 강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에는 소금을 대신해 식초를 쓰면 어느 정도 입맛을 맞출 수 있다. 나물을 먹을 때에는 양념을 하지 말고 소스에 찍어서 재료 그 자체의 맛을 즐기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집에서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지만 외식이나 회식을 할 때에는 이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에는 가능한 한 국물을 남기고 비빔 요리를 먹을 때는 양념장을 절반만 사용하도록 한다. 만두나 초밥처럼 조미가 되어 있는 음식은 소스 없이 먹는 것이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장수하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하는 음식이 소금이라면 지금보다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은 식초이다. 하지만 식초라고 다 같은 식초는 아니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조리용 식초에는 별다른 영양 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경북 경주시의 회사 생활을 하는 47세 백혜경 씨는 사무실에서 틈만 나면 식초를 물에 희석시켜 마신다. 하루에 서너 번 정도 마시는데 한 달이면 그 양이 3리터에 가깝다. 이렇게 식초를 즐겨 마시는 이유는 비만과 고혈압 때문이다. 한때 그의 몸무게는 106kg에 육박했다. 혈압이 높아 약을 6개월간 먹기도 했다. 하지만 2년 정도 꾸준히 식초를 마시자 몸무게가 15kg 빠졌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천연 발효식초에는 초산은 물론이고 주석산, 구연산, 호박산, 사과산 등 몸에 좋은 다양한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따라서 음료로 마시기에는 천연 발효식초가 바람직하다. 천연 식초를 먹을 때에는 반드시 물로 5배에서 10배 희석해 식후에 먹는 것이 좋다. 자극이 너무 강한 식초는 위벽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하루에 먹는 식초의 양은 체중 1kg 기준으로 했을 때 0.5ml 정도가 적당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8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라면 40ml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소금은 줄이고 식초는 늘려서 섭취하라는 소염다쳐. 이는 우리 몸의 혈관을 지키고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젊고 활력 넘치는 몸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장수 방법이다. 두 번째, 소당 다과. 설탕의 유혹을 과일로 대체하라.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가공식품에는 대부분 설탕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탕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짐작하듯이 이 달콤한 유혹 뒤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다. 당뇨병과 비만은 물론이고 인체의 면역력을 무너뜨려 쉽게 몸을 망가뜨린다. 따라서 설탕 역시 소금처럼 적극적으로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식품이다. 73세 김유순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초콜릿과 과자를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단맛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벼운 집안일은 물론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병명은 골감소증이었다. 그 후 단 음식을 끊고 3년간 꾸준히 과일을 섭취하자 그녀의 골밀도는 정상 범위 안으로 안정됐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설탕 섭취는 골밀도를 현저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을 많이 섭취한 그룹과 과일 및 채소를 많이 섭취한 그룹의 골밀도를 분석해 본 결과 남녀 모두 설탕을 많이 섭취한 그룹의 골밀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물론 설탕 섭취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 설탕에 포함되어 있는 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이다. 해답은 바로 과일에 있다. 설탕의 당을 과일의 당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실제로 과일과 설탕 속의 당 성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설탕은 99%가 당으로 이루어진 반면 과일은 설탕에 비해 당의 양이 매우 적다. 뿐만 아니라 과일 속에는 당분 외에 식물 생리활성 영양소인 피토케미컬이 함유되어 있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시켜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심장병이나 암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3에서 5번씩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다만 과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먹는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진대사가 활발한 오전에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만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저녁에 많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과일의 당질이 중성지방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과육보다 껍질에 무기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껍질이 두껍지 않은 과일은 가급적 껍질째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탕을 줄이고 과일을 늘리는 소당다과는 우리 몸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소식다작. 많이 씹고 천천히 적게 먹어라. 한국인은 무슨 일이든지 빨리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먹는 일에서도 빨리빨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식습관이다.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고 빨리 먹게 되면 과식의 위험성이 있을 뿐더러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섭취하는 음식물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물을 섭취하는 방법도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식사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 직장인을 대상으로 식사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20분 식사 시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 된다. 음식을 대강 씹어서 빨리 삼키게 되면 천천히 먹을 때보다 더 많은 공기와 음식물을 삼키게 된다. 이 경우 위가 급속도로 팽창하는데 이때 위산이 역류하게 되고 강한산은 식도의 점막을 손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위산의 역류가 반복될 경우 손상된 식도 점막의 변성으로 암이 유발될 수 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입에서 씹기라는 소화 과정을 거쳐 식도로 내려간다. 식도에서 다시 위로 옮겨진 음식물은 위산에 의해 잘게 쪼개져 소장에서 흡수된다. 이렇게 흡수된 음식물은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배부름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 신호가 도달하는데 최소 20분이 걸린다. 그래서 20분 안에 빠르게 식사를 끝내면 포만감을 인지하지 못해 과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많이 씹고 적게 먹는 식습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을 유지하고 입안의 음식은 20번 이상 씹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음식을 씹는 동안 수저를 내려놓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부드럽고 칼로리가 높은 가공식품보다는 섬유소가 풍부한 자연식품 위주로 씹는 맛의 즐거움을 느끼며 식사하는 것이 좋다. 빠르게 먹고 과식하는 습관은 처음에는 위와 식도에만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오래되면 대사증후군을 비롯해 뇌졸중이나 심장병과 같은 순환계 질환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소식다작,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나 다름이 없다. 네 번째, 고기,
이렇게 먹어야 장수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기를 멀리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육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콩이나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따로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백질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일 뿐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다. 뼈와 살, 내장과 혈관, 신경까지 인체의 구석구석이 단백질로 구성되며 나아가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효소와 호르몬까지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은 약 10가지의 필수 아미노산과 10가지의 일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 그런데 콩이나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부분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한두 가지씩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육식을 병행해야 보다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사람에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남자 성인의 경우 70g, 여자는 60g 정도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하루 한 근의 고기를 한꺼번에 먹어치우기보다는 최소한 3일에 걸쳐서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오늘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한식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소염다초, 소금을 줄이고 식초를 늘려라. 소당다과, 설탕의 유혹을 과일로 대체하라. 소식다작 많이 씹고 천천히 적게 먹어라. 그리고 고기도 먹어야 장수한다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니 입구에 약식동원이라는 한자성어가 써져 있었는데요. 그 뜻을 찾아보니 약과 음식은 그 근본이 동일하다. 즉,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보약이라는 얘기겠죠? 무병장수를 위해 오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건강한 식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